자,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BMW에서 제공하는 에어포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공항 발렛 서비스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의 기본적인 경정비와 세차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으니 BMW 차주분이시라면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X5로 공항에 드랍도 해주니 뭔가 대우받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요즘은 티켓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따로 줄을 서지 않고도 티켓팅과 수화물을 붙일 수 있더라고요. 공항 직원들도 근처에 상주에 있으니 잘 모르시겠으면 편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라운지 두 군데에 들러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허브 라운지고요. 분위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다음은 마티나 라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티나 라운지가 비교적 더 좋았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2인실을 예약했는데 혼자 쓰기도 비좁은 방이었어요. 홍콩의 높은 부동산 가격의 영향입니다. 첫째 날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길에 심사추이의 멋진 거리입니다. 브런치 식당은 네이버로 찾았고요. 한 쇼핑몰 안에 있는 컨디션 좋은 보통 브런치 식당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온핑 케이블카를 타러 향합니다. 온핑 케이블카는 이렇게 줄을 서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3개 정도 넘어서 25분가량 가면 란타우 섬에 도착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불상 중에 가장 크다는 청동 붓다 불상을 볼 수 있는 관광 코스예요. 케이블카는 일반 케이블카와 이렇게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크리스탈 케이블카 두 종류인데 웬만하면 왕복 다 크리스탈 케이블카로 구매하세요. 바닥 투명 유무를 떠나서 갈 때 올 때 줄이 확연히 적어서 여행 피로도를 비교적 낮출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 저 멀리 불상이 보입니다. 란타우섬 옹핑 빌리지에 내리면 이런 식의 식당, 기념품 가게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맛있어 보이는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후 10분 정도 걸어가면 자, 드디어 붓다 불상이 늠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불상 아래쪽엔 소규모 박물관도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관람하러 홍콩의 랜드마크인 빅토리아 항으로 향합니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매일 밤 8시마다 몇몇의 높은 고층 빌딩에서 여러 갈래로 빛을 쏘는 이벤트인데요. 그냥 해안가에서 관람해도 되지만 저희는 일부러 8시 직전에 페리를 예약해 페리에 탑승해서 라이트를 관람했어요. 페리 탑승 후에 빅토리아 항의 모습입니다. 정각 8시에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시작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화려한 불빛쇼를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 야경 일정 짜실 때 8시에 시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굳이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포함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감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지하도 풍경입니다. 빛앤향이라는 유명한 육포 가게입니다. 맛은 우리나라 육포보다 좀 더 짭짤한 맛입니다. 저녁은 숙소 추천 캔톤 딤섬에서 먹습니다. 무난한 중국 음식을 원하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자, 홍콩 최고의 유흥가 랑카이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이태원 느낌의 온 거리에 술집, 클럽 등이 자리 잡고 있고 거리에 신나는 음악들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밤문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들러야 할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 택시의 기본 요금은 24달러로 우리나라 돈 3,500원 정도 됩니다.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홍콩 빅버스 투어인데요. 빅버스 투어는 홍콩 시내 전역을 주기적으로 운행하며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유명한 관광 상품인데요. 여행 코스 짜실 때 빅버스 투어 노선도를 참고하신다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빅버스 투어 티켓은 등급에 따라 피크트램, 스타페리 등 추가로 제공되는 티켓도 있으니 여행 코스와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어하는 동안 따로 이어폰을 챙겨 이곳에 꼽으시면 투어 내내 한국어로 거리와 빌딩들에 대해 유익한 설명도 해줍니다. 소호거리에 내려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봤습니다.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길게 이어지는 것 말고는 별 특별한 건 없었고요. 곧바로 소호거리에서 유명한 타이청 베이커리 에그타르트를 사러 갔습니다. 맛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고요. 줄 서서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로 근처에 줄이 긴 곳이 있길래 저희도 들어가 봤는데요. 뜻밖의 맛집을 찾았습니다. 특히 토스트랑 커피가 맛있으니 이곳 또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홍콩 여행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익청 빌딩입니다. 익청 빌딩은 트랜스포머 촬영지로 유명하며 알렌워커의 Sing Me to Sleep 자켓 사진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해가 저물고 피크트램을 타러 왔습니다. 길고 긴 줄을 기다려 피크트램을 타고 스카이 테라스에 올라가 홍콩의 야경을 보는 코스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빅토리아 항에서 봤던 야경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빅토리아 항을 거쳤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에 감흥이 없으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은 디즈니랜드를 선택했습니다. 디즈니랜드로 향하는 지하철의 미키마우스 손잡이와 창문 모양입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홍콩의 디즈니랜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일정을 하루는 잡고 움직이셔야 랜드 안의 놀이기구나 볼거리를 아쉬움 없이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이기구는 성인들에겐 다소 시시할 수 있지만 미스틱 매너, 아이언맨 등 한국 놀이공원에선 접할 수 없는 신선함이 있으므로 혹시 방문하신다면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이온킹 공연을 보러 가던 중 시간이 좀 남아서 정글 리버 크루즈를 이용해봤는데 예상 외에 큰 재미가 있더라고요. 롯데월드로 치면 신바트 야외 버전인데 코스 도중에 볼거리도 많고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한번 이용해보시고요. 라이온킹 공연인데요. 원형 무대의 원형 객석이라 어디서든 잘 보이니까 굳이 일찍 가서 줄 서실 필요 없습니다. 공연 시간만 잘 체크하셔서 늦지 않게 도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에서 꼭 사와야 한다는 제니 쿠키를 사러 갔습니다. 이건 한국 와서 먹어봤는데 그냥 쿠키 맛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맛을 기대하신다면 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 페리를 타고 마카오로 왔습니다. 홍콩의 숙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마카오 물가는 홍콩보다 저렴해서 마지막은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호텔 뷰입니다. 저 멀리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이 보이네요. 내일 가보겠습니다. 저녁은 푸드코트에서 먹었어요. 택시기사에게 물어봤는데 마카오에 이런 식으로 카지노와 쇼핑몰이 복합된 호텔만 크고 작게 40여 개가량 있다고 합니다. 조식 시간이에요. 제가 좋은 곳을 많이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먹어본 조식 중에 식당 분위기도 제일 좋았고 음식 종류도 가장 많았어요. 맛있기도 했고요. 조식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제대로 힐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펼쳐진 마카오의 풍경입니다. 마카오 에펠탑으로 유명한 더 파리지앵 마카오 호텔이고요. 이건 저희가 묵었던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 호텔, 그리고 저기엔 입구에 두 동상이 인상적인 스튜디오 시티 호텔이 보입니다. 택시를 타고 마카오 명소인 성 바울 성당을 보기 위해 세나도 광장으로 향합니다. 강변에 위치한 마카오 타워도 보이고요. 세나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세나도 광장은 중국 속의 작은 유럽이라 불리며 마카오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쇼핑하기 좋고 수많은 먹거리가 즐비해 있습니다. 밤에는 야경도 멋지다고 하니 마카오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찍기 좋은 성 바울 성당입니다. 세나도 광장을 뒤로하고 골목골목이 아름다운 타이파 빌리지를 구경 후 베네치아 호텔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갤럭시 호텔 코타이도 보이고요. 베네시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실제 베네시안을 모티브로 호텔 안에 멋지게 재현해 놓았고요. 곤돌라도 탈 수 있는데 이용객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곳 역시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이니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귀국 전 맡긴 짐을 찾으러 호텔에 와서 마지막 야경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은 자세한 여행 정보보다는 전반적인 여행 과정을 담았으니 혹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